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 사고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도 해군 수중 로봇이 수심 90m 아래 침몰 어선 주변에서 찾았는데 다른 실종자들도 선체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해경 대원들이 시신을 들고 경비함정에서 내립니다. 인양한 시신은 기다리고 있던 운구차에 옮겨 싣습니다. 금성호 실종자로 추정되는 두 번째 시신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건 어제 오후 3시 50분쯤 해군 청해진함 원격조정 수중 로봇이 수심 90m 아래 침몰 선박 주변에서 발견해 저녁 8시 10분쯤 인양했습니다. 해경 감식 결과 시신은 60대 한국인 선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젯밤 9시쯤에 이어 이틀 동안 실종자 2명이 발견되면서 금성호 침몰 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실종자 발견 소식에 나머지 실종자 가족들은 애가 타기만 합니다. 결국은 못 찾아보니까 오늘 지금까지 못 찾아보니까 그냥 시신만 빨리 건져가고 좋은 곳에 보내줘야지. 해경은 시신이 잇따라 선체 주변에서 발견되자 나머지 실종자들도 선체나 그물 주변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체가 그물이 있는 오른쪽으로 뒤집히면서 갑판 위에 나와 있던 선원 대부분이 그물 속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다른 실종자분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중 수색 작업은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군은 실종자 시신을 발견한 수중 로봇을 투입했지만 해경과 민간 심해 잠수사들은 높은 파고와 강풍에 하루 종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사고 해역의 기상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예보돼 해경 잠수사 20여 명과 민간 심해 잠수사 10명을 투입해 선체 주변으로 집중 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내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할 제주도의회 정례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오는 14일에 치러지고 국제감귤 박람회가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송원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내일 시작하는 제433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다음 달 4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은 7조 5,783억 원, 올해 예산보다 5.1%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9억 원, 0.06% 늘어난 1조 5,9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수 조정을 거쳐 다음 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는 14일 제주도 내 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제주 지역 수험생은 모두 6,962명으로 지난해 6,855명보다 107명 늘었는데 재학생이 5,179명이고 졸업생 1,542명, 검정고시 합격자 등이 241명입니다. 2024 제주국제감귤 박람회가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감귤로 완성하는 국제평화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감귤 농업인들이 세계 평화의 염원을 담은 감귤을 UN 난민기구에 전달합니다. 또 귤빛 가요제와 감귤 디저트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해외 바이어와 제주 수출 유망 기업이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도 열립니다. 2024 제주 성안 올레걷기 축제가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제주시 원도심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첫날인 16일에는 제주시 산지천 북수구 광장에서 성안 올레 3코스 개장식을 열고 걷기 행사를 마련합니다. 또 매일 2차례 성안 올레길을 걷는 해설사 동반 투어가 진행되고 산지등대와 신산공원에서는 버스킹 공연도 펼쳐집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지역의 대학들이 학령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등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의 한 대학교는 사회학과와 법학부 등도 없애기로 결정을 했는데 학생들은 사라지는 학문을 애도한다며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기초학문이 사라져가는 현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화로 둘러싸인 단상 위에 영정사진 대신 사회학과 글자가 적혔습니다. 학생들이 그 앞에 꽃을 올리고 묵념합니다. 캠퍼스 안에 차려진 이곳, 학과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장입니다. 아쉬운 것 같고 사회는 존재하는데 사회학이 없어지는 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조금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대학이 내년부터 사회학과에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하자 학생들이 해마다 열던 학술제를 추모제로 바꿔 연 겁니다. 6년 뒤엔 학과가 아예 사라집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도 졸업생도 불안과 걱정이 앞섭니다. 전과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편입을 준비해야 될까 사회학과에 남아있는 게 맞을까 그런 얘기들을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로컬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사회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이번에 폐과가 결정된 학과만 6개입니다. 수년째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들입니다. 대학은 수요가 있는 방향으로 학과를 계속 개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건 인문사회, 자연과학 같은 기초학문들입니다. 성과가 당장 시장에서 드러나고 입증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학문들을 소외시키거나 대학 밖으로 좀 내모는 그런 현상으로서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인문사회계열 혹은 기초학문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의 대학 소멸은 갈수록 과속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결국 지방대학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종합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기초학문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언론인 힌츠페터의 정신을 기리는 국제보도 시상식이 올해로 4번째를 맞았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참상을 알린 가자로부터의 온 목소리가 국제보도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로 죽음의 도시가 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에서 기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의 참혹함을 전합니다. 널브러진 시체들 사이에 유일한 생존자인 어린아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구출됩니다. 팔레스타인 출신 살라 알라우 기자 등 4명의 기자가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죽음의 위험을 이겨내며 취재한 가자로부터 온 목소리가 대상인 기로에선 세계상에 선정됐습니다. 알라우 기자 동료인 알사하프 기자는 취재 중 폭격을 맞아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أنا أشكر القائمين على جائزة هانز بيتر وأنا فخور جدا بالفوز بهذه الجائزة العظيمة وأهدي هذه الجائزة إلى صديقي وزميلي الشهيد مروان الصواف الذي قتل من قبل جيش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ونتمنى السلام لفلسطين ولجميع الصحفيين في جميع أنحاء العالم.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들의 피해 상황을 취재한 지금 가자에서니 뉴스상을 이란에서 일어난 히잡 착용 문제로 이란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시민들의 자유를 향한 투쟁을 보여준 인사이드 이란 자유를 위한 투쟁이 특집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부의 탄압에 끝까지 맞서는 이란 시민들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케 합니다. 심사위원들도 광주의 한 가운데 들어와 5.18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힌츠페터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과 시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고발하기 위해서 구금과 실형을 당할 수 있는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것을 세상에 알린 용감한 기자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공로상격인 올 광주상에는 1960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전의 참상 현장을 TV로 담아낸 로안 장군의 즉결 심판과 네이팜단 소녀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수상자들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이들을 다 함께 기억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은 다시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는데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남부 내륙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이 안개는 오전 10시 전후로 거치겠고요. 오전까지 운항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대부분 해안 지역 16도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 15도, 산간 지역 성판악은 1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북부 지역 21도, 남부 지역은 23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지역 20도, 한라산 성판악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마라도 가파도는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남쪽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년보다 온화해서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가 전국에서 과밀 특수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제주 지역의 특수학급 276개 가운데 과밀 학급은 75개로 27.2%를 차지해 전국 평균 10.1%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제주 다음으로는 인천 17.3, 부산 14.6% 순이었는데 전국에서 20%를 넘는 지역은 제주가 유일합니다. 제주도가 하반기 착한 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현장 평가를 벌입니다. 평가 대상은 공개 모집에 지원한 88개 업소이며 제주시 조천읍과 구자, 화북 등 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진행하고 평가단 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업소가 선정됩니다. 현재 제주 지역의 착한 가격 업소는 모두 310곳으로 선정되면 인증 표지판과 함께 전기와 수도 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제주 산악인들이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샤르프 5봉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제주도 산악연맹은 연맹 소속 산악인 5명으로 구성된 제주 샤르프 V 원정대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0분 정상을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히말라야 샤르프 5봉은 해발 6,328m의 높이로 지금까지 산악인들이 오르지 못했던 봉우리입니다. 2030년까지 신약과 의약품 소재 5건을 개발하고 관련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는 레드 바이오 산업 정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대 약학대학에서 제주신약연구개발센터 개소식과 함께 레드 바이오 산업 혁신 성장 계획을 발표하고 제주의 청정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드 바이오 산업은 혈액에 붉은색을 본따 붙인 이름인데 제주도는 2030년까지 신약과 의약품 소재 5건 개발, 레드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5개 유치, 관련 일자리 1,000개 창출을 핵심 목표로 정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제주 지역 수출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회가 오는 13일부터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감귤 박람회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상담회에는 미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12개 나라에서 33개 기업이 참여하고 제주에서는 39개 수출 기업이 참여해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섭니다. 제주 지역 기업들은 수출 희망 국가 기업들과 1대1 상담을 하고 미국과 싱가포르에 주재하는 해외 통상 자문관을 통해 현지 시장 동향과 수출 전략에 대한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